너가 쓴 글이 매출에 어떻게 기여했는데 를 대답할 길이 없었어요. 의사결정권자가 이게 뭔지 모르면은 절대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잘하는 건 도대체 뭘까? 다시 한번 또 지하 200층까지 글로벌에 있는 지식들을 저희가 보고 나서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약간 죄책감 같은 게 좀 들고, 근데 제가 그 약간 셀프로 칭찬? 아닌 뭔가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건 뭐냐면,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가치나 철학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은. 네, 저는 김예지라고 하고요. 엘리펀트 컴퍼니라는 콘텐츠 마케팅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터나 PR 담당자로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너가 쓴 글이 매출에 어떻게 기여했는데 를 대답할 길이 없었어요. 노출이 늘었고 클릭이 높아지고 조회수가 늘었어요. 이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데이터를 제가 뭐 그렇다고 잘 다루려고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컨텐츠 마케터는 아무리 열심히 글을 써도 늘 이런 대우를 받는데, 이제 퍼포먼스, CRM 막 이렇게 그 마케터들이 성장할 때 되게 좀 질투를 많이 느꼈던 거죠.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컨텐츠로 우리 고객을 전환하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요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컨텐츠 그로스 마케팅이라는 강점을 좀 가지려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의도적으로 그로스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사업을 서비스화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사실 SEO는 그걸 하려면, 그로스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단기간에 공부를 좀 했었고, 팀원들이랑.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당시에, 지금도 저희가 계속 그 외부의 SEO가 쉽다고 이 메시지를 파는 이유가, 마케터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쉽게 설명하는 데가 정말 없는 거예요. 물론 테크니컬한 부분은 당연히 좀 이슈가 있고 많이 알아야겠지만, 그 컨텐츠 마케터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SEO는 되게 단순한 논리인 것 같아요. 글 잘 쓰는 방법을 검색 엔진이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것이라고 좀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역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실무에서도 저희 팀원이 새로 합류하거나 저희 고객사가 SEO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렵지 않다. 사실 그 의사결정권자가 이게 뭔지 모르면은 절대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페이드는 돈을 쓰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이 SEO나 컨텐츠 마케팅은 그 어바웃은 있지만 명확하게 이 정도가 난다라고 얘기를 사실 아무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이 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를 딱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어서 이 정도의 10배 정도 트래픽이 성장하면 이 가치가 뭐 페이드를 어느 정도 비용을 썼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결론은 그 의사결정권자가 SEO나 오가닉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 상반기에 그런 좀 설득이 안 되는 어려움을 좀 계속 겪고 나서, 이거 그냥 얘기하자. 어차피 시장이, 해외는 이미 컨텐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게 그냥 표준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르고, SEO는 저기 컨설팅 기업 가고 컨텐츠는 네이버 블로그 쓰고, 이런 상황을 그냥 우리가 알려주자 해서 이제 세미나를 좀 많이 하고, 무료 세미나 하고 뭐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게, 그런 좀 업계에 아직 조금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좀 먼저 제시를 하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기가 잘하나? 라는 분들이 좀 문의가 들어오게 됐고, 실제 저희랑 같이 워크숍을 했거나 세미나를 들어보신 분들이 내부한테 이렇게 보고 자료로 저희가 드린 발표 자료를 좀 인용하시기 시작했고, 좀 니즈가 있는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향하는 컨텐츠 마케팅의 일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러면 그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이제 자석처럼 끌려오는, 이제 저는 그 오가닉 마케팅이나 컨텐츠 마케팅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 메시지를 키워드에 찾아서 우리가 써놓으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완전히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을 만나야지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좀 고민을 했었었고요. 좋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대를 좀 그렇게 방황과 고통 속에서 많은 고민 속에서 보냈었고, 지나고 나서 공통점을 좀 돌아보면 언제 재밌을까? 언제 좀 몰입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하는 일이 뭔가 기여하는 게 체감이 될 때가 그 상황이 되게 저는 즐기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능력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좀 어렴풋이 했던 것 같고,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스타트업에 왔을 때 제가 그런 어떤 성격, 성향들이 잘 발현되는 것 같아서 그때 IT 스타트업에서 PR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컨텐츠 마케팅 역할도 하고 뭐 사업 기획에 대한 역할도 하고 조직 문화 관련된 일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좀 창업을 하는 게 좀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은 몰랐지만 조금 한 1년 정도의 현업 경험을 가지고 건축 시장이 되게 낙후되어 있고 모두가 DT 외칠 때 아직 그 시작이 안 된 업종이어가지고 건축 자재, 특히 거래 시장을 좀 효율적으로 바꿔보자 해서 21년도에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실패를 했고요. 창업이 내 길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년 만에 바로 이렇게 문을 닫을 지경이 되니까 그 당시는 또 그럼 내가 잘하는 건 도대체 뭘까? 다시 한번 또 지하 200층까지 또 내려갔던 기억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꾸준히 했던 거를 다시 찾아봤어요.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했던 거를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글이더라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글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연결시키고 뭔가 신뢰를 주고 그런 것들을 했던 거에서 조금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지금의 엘리펀트 컴퍼니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되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무리해서 갔는데 간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배우고 왔고, 그리고 좀 약간 사명감이 이젠 들더라고요. 저희가 올 초에 막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는 걸 체감했는데, 그렇게 글로벌에 있는 지식들을 저희가 보고 나서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약간 죄책감 같은 게 좀 들고, 해외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테크니컬 SEO가 뭔지 모르거나 그것만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게 갭이 너무 좀 느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우리가 가서 알리자, 국내로. 약간 사절단처럼 셀프로 사절단 역할을 자처해가지고 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2주 동안 그 내용들에서 공통된 주제들을 컨텐츠로 엮었는데 한 6편 정도 컨텐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배포할 건데, 가장 크게 남은 거는 그 뭐 기술이 발전하고 뭐 트렌드가 되게 크게 바뀌고 이러더라도 되게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거다라는 되게 공통된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AI 시대에 컨텐츠 AI가 써야 된다. AI로 뭐 더 많은 컨텐츠 쓸 수 있고 트래픽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라는 거고, 뭐 검색 엔진에게 잘 보이는 어떤 테크니컬한 전략들은 검색 엔진이 진화하지 않으면 먹힐 전략인데, 검색 엔진도 끊임없이 어떤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인지 웹페이지인지를 연구하고 학습해서 기준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단기적인 테크니컬이나 전 택틱 같은 거에 너무 매몰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셨던 게 AI가 아무리 컨텐츠 잘 만들어도 AI가 할 수 없는 우리 본연의 어떤 가치에 집중해야 되고, 테크니컬적인 요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독자한테 영향을 끼치는 테크니컬이 더 중요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뭐 예전부터 쌓아져 왔던 테크니컬한 지식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몇 가지를 좀 쪼개보면은 테크니컬한 SEO에서는 예전에는 잘 해두면 이렇게 J커브가 이제 상식이었는데 구글 검색 엔진도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웹페이지가 독자한테 진짜 가치를 주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되게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이트의 랭크를 바꾼다. 그래서 테크니컬 SEO도 한 번 해두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의미가 있었고요. 다녀와서 가장 크게 남은 거는 기술도 변하고 시장도 변하고 고객도 다 계속 변하잖아요. 더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지금 다들 혼란스러운 시장인데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객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컨텐츠로 관계를 만들 것인가이지 트래픽을 만든다, 구글 검색 엔진에 노출이 일면이 된다?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일 크게 남은 것 같습니다. 기간을 쪼개면 또 그래도 지금은 단기적인 뭔가 성과가 중요할 때가 있고 하니까 좀 놓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서프 순위가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의도로 그 서프를 만들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트래픽을 위해서 관련 없거나 뭐 좀 트렌드성 키워드만 반복해서 컨텐츠화 여러 개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정말 의미가 없어지고 AI가 아무리 그 양을 빠르게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뭐 테크니컬 SEO에 대한 부분은 AI가 발전하면서 더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올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 어떤 메시지로 고객을 만날 거고 어떤 가치를 우리 웹페이지나 컨텐츠에서 줄 것인지를 고민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 마케터 모든 직무들이 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마케터가 가장 고객의 문제를 우리 서비스로 해결하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관계를 연결하는 사람이자 매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마케터가 만드는 어떤 산출물이나 수단들이 그래서 그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뭔가 누군가를 해치는 마케팅이 아닌 우리의 가치를 더 잘 전달하는 쪽으로 개인적인 철학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 고객의 어떤 문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면은 가장 잘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모호한 답변이네요. 근데 제가 그 약간 셀프로 칭찬? 아닌 뭔가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좀 오지랖이 넓은 편이고 되게 좀 긍정적이고 뭔가 제가 한 번이라도 저를 만난 분이 약간 좋은 기운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한테 약간 철학처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막 이번에 워크숍 준비하면서 그 새로운 서비스를 발견했어요. 워케이션 서비스인데 패밀리 워케이션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가정이 있는 그 직원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제 돌봄해주는 돌봄 출장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인데 웹사이트가 다 통 이미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갔는데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저희가 이 웹사이트 한번 조언 드려도 되겠냐 이제 이렇게 했고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생태계를 키우는 게 서로 좋은 것 같고 또 이번에 HLS 갔다 와서 또 느끼는 게 너무 작은 시장 또 B2B 더 작은 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해봤자 서로 득될 게 없고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걸 진짜 선한 의도로 생각을 하고 같이 도와줘야지 더 크게 또 더 멀리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로 나가실 건가요? 모르죠. 기회가 온다면 영어를 지금 못해서 못 갈 것 같긴 한데 그 HF에서 많이 느꼈던 게 브랜드의 일관된 경험 테크니컬에서도 중요하고 컨텐츠 퀄리티에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마케팅의 어떤 컨텐츠의 성격이 브랜딩 목적일 수도 있는데 그 비중이 되게 높아질 것 같고 트래픽을 만드는 게 유입형 컨텐츠라면 우리의 브랜드를 만드는 컨텐츠가 브랜드 컨텐츠다, 오리지널 컨텐츠다 라고 한다면 뭐 사고 리더십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우리 팀의 미션 비전을 담은 뭐 팀 스토리라든지 진짜 팀원들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가치나 철학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가 될수록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유익과 전환 이렇게 봤었는데 유익과 브랜딩 컨텐츠와 전환형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되게 애정하는 취미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실 것 같고 제가 한 11년 전부터 서핑을 했는데 잘하지는 못하고요. 근데 되게 애정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 한없이 겸손해져요. 보드 하나 들고 계속 몰아치는 파도 앞에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제 몸밖에 없는 거예요. 나약해지지 않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연은 제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매번 오는 파도가 다 다르고 그게 약간 좀 인생과 같다고 생각도 들고 뭔가 더 큰 시련이 와도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좀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이나 뭐 회사의 문제나 뭐 개인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살았다. 이러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도파민 중독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서 다시 좀 찾는 것 같아요.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탐색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뭘 직무로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최근에 그 송기령 박사님의 호명사의 책 되게 재밌게 읽었고 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많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명명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잠재력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거를 비단 마케터, 뭐 개발자 이렇게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주니어 시절에 이런 글이나 뭔가 인터뷰를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서 아니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남는데 이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하다인 건데 이게 잘 닿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거 한마디 해주세요. 엘리펀트가 그 위핑 레터처럼 영상으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펀트의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